그런데 13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보통 검찰 측에서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배달 음식으로 시켜주죠. 뭐 국밥이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조사자의 취향에 맞게끔 배달시켜 줍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는 외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왕왕 검찰 조사 받다가 외부에서 식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소위 거물급들은 외부에서 식사하기를 보통은 꺼려합니다. 나가는 것도 번거롭고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해서 청사 안에서 보통은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는 외부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검찰에서 주는 밥은 먹을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외부에서 식사를 한 걸로 알려져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지 덮밥 드셨다라고 하죠.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정사 밖으로 해서 검찰에서 주는 밥은 먹을 수가 없다. 예전에 그 구한말 드라마에서 외놈들이 주는 밥은 일절 먹을 수 없다. 뭐 그런 독립운동가의 말이 생각나는데 검찰에서 밥을 주나요? 검찰에서 그냥 시켜주는 거죠. 배달의 민족으로 오시오. 수석님, 예, 검찰에서 주는 밥 먹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이제 송영길 대표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본인이 검찰에 불려가서 밥값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송영길 대표의 마음의 결기는 내가 검찰을 정치 검찰로 규정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데 그 밥을 먹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마음속은 그랬겠죠. 그러나 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주는 밥은 거기서 먹는다는 게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또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의 19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외위원장일 때죠. 그때 똑같은 당내 경선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을 받고 법원에서 출마를 못할 형을 받아 출마를 못한 적이 있어요. 안영은 의원님 당선되던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였냐? 당내 경선 과정인데 경선도 아니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거기 그 뭐 유명한 뭐 정치인의 특강 정치하잖아요. 거기에 지역구 사람들을 모시고 갔는데 280명 버스 7대를 모시고 갔는데 다 교통비를 걷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 280명 중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32명을 돈을 못 받았어요. 32만 원을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 그것도 경선도 아니 경선 준비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징역형을 구형을 받아요. 그렇게 본다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이런 거 없나?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의 생각이지 결과적으로 이 공직선거법이 됐든 안영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정당법이 됐든 정치자금법이 됐든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32만 원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 경선 과정에서 그것도 보장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의 선출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해서 유권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되고 출마한 사람들이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되는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송영길 대표가 정치 현실상 보면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전직 당 대표를 지냈던 분으로서의 더 공연된 입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라는 송영길 전 대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SNS에 송 전 대표 편을 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강도가 높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엔 정치 검찰들이 더 활개를 칠 거다. 이 X들은 거의 쿠데타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오만하고 사악한 빌런이다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오만하고 사악한 빌런이 쿠데타도 저지를 수 있다. 김용민 같은 철험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이었나요? 그 쿠데타 발언 한번 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계엄령 비슷하네요. 쿠데타랑 비슷한 계엄령. 어쨌든 군을 동원한다는 거. 계엄령을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같은 철험회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은 검찰들을 향해서 쿠데타도 벌일 거다. 글쎄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이 잘못한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말하자면 송영길, 이재명, 김남국, 조국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다 율사들이에요. 법을 알 만한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아실만한 분이. 예. 또 실제적으로 뭐 법 얘기 이전에 윤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투잡을, 쓰리잡을 하면서 당에서 어찌 보면은 뭐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정말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송영길 대표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자기 개인 사업자 안에서도 부정 채용도, 인사비리 같은 경우도 다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내 회사에서 내가 직원 채용하는 것도 수사를 할 판에, 정당은 어떻습니까? 국고가 보조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실은 민주주의에 보르고 핵심적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돈이 주고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썩었다는 얘기밖에 됩니까? 예. 돈의 액수를 지금 방금 박순 수석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돈 액수 9,400만 원이 적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일단 쿠데타라는 표현이요.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쿠데타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쿠데타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체제를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쿠데타라는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예. 쿠데타라면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